명언에 빠져들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기엔 불편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실수로 관계가 틀어지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 대화 중 절대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미국 포브스가 소개한 내용을 이야기 드립니다.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보이는 외모는 객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악의가 없다고 해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사실상 오늘따라 못생겨 보인다는 의미를 내포한 셈입니다. 친구나 동료의 건강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말로 신경을 건드리기보단 커피나 비타민을 챙겨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물론 좋은 의도로 건네는 덕담일 테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상대방의 외모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예전엔 조금 통통해 보였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상대방의 몸매를 칭찬하고 싶다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멋져 보인다 등으로 순화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네가 아까웠어. 시련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대방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아까웠다는 표현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네가 이성을 보는 눈이 없다는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이런 표현은 내가 너보다 연애에 대해 더 잘 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칫 주제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 원래 뭐뭐하잖아. 이 세상에 재미없고 단편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 원래 뭐뭐하잖아 라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까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져 왔는지를 곱씹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을 방어적이고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에 비해 동안이네요. 동안이에요 자체는 칭찬이지만 나이에 비해 란 수식어가 붙으면 고도의 돌려가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려 보이고 싶을 뿐이지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칭찬할 땐 나이와 성별 같은 단서 조항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반복했던 말이라도 금세 까먹는 건 당연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전에도 말했듯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등 군더더기 말을 붙이는 건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덜 집중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방을 낮추어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상대방이 지겹게 느끼는 것이 걱정된다면 표현에 변화를 주면 됩니다. 잘해봐. 상대방이 중요한 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영어에선 굿럭, 우리말에선 잘해봐 등의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자칫 말하는 이의 어조에 따라 너는 해도 안 될 거야,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줘야 할 걸 등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 자칫 무신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성공과 축복을 기원하고 싶다면 네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꼭 잘 될 거야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거나 음식 메뉴를 고를 때부터 팀 회의에서까지 상대방의 질문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에서일 수도 있지만 아무거나는 상대방마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할 표현입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주어진 조건이나 선택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좁혀주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선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령 난 상관없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자보다 한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르면 어떨까? 라고 말하는 게 그나마 당신이 상대방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 사람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어떤 유형의 관계와도 관계를 끊을 때 이 말은
그 사람의 취향이 좋지 않고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말 대신에 상대방이 상실감을 느끼겠네요. 라고 말하세요. 이는 묵시적인 비판 없이 상대방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이것은 미묘한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운을 빌면 당연히 좋은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구는 성공하려면 행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왠지 성공하기 힘들걸 이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면 상대는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행운을 기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대의 행운을 바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뭐뭐 한 적이 없어요. 이 문구는 상대방이 저지른 오래되고 관련성이 없는 실수, 그리고 지금쯤이면 모두가 잊어버렸을 만한 실수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실수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이 말 대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미안해요 라고 말하세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토론을 보다 합리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로 이끌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은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들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약 100명의 이용자들에게 얻은 답을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적응력이 좋다. 몇몇 이용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고 다른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 에디터는 어떤 제약이나 한계가 있을지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리학 조사에서도 지능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특정 개념에 친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압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덜 똑똑할수록 자신의 인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으로 궁금해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매달립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이나 기회에 대해 자신의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다. 매우 똑똑한 사람들은 매우 개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 보통 사람들보다 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제력이 높다. 똑똑한 사람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계획적이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대안 전략을 탐구하고 결과를 미리 예상한다고 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자제력과 지능의 연관성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한 연구에서 적은 보상을 당장 받는다와 많은 보상을 나중에 받는다 중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재밌다. 똑똑한 사람들은 유머 감각 또한 뛰어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과거 한 연구에서 만화에 더 재미있는 캡션을 적은 사람들의 언어지능 점수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전문 코미디언들이 높은 언어지능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세심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분을 헤아릴 줄 압니다. 몇몇 심리학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차이를 구분하여 행동하는데 정서 정보를 이용하는 정서 지능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연결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일정 패턴을 똑똑한 사람들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와 수박의 공통점은 없어 보이지만 둘 다 날 것으로, 그리고 차갑게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쉽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결짓기는 창의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자주 미룬다. 똑똑한 사람들은 의외로 일상적인 일들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그들이 심지어 중요한 일들을 미루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미루는 것이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또한 전략적으로 일을 미루곤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가장 친근한 방식에 곧바로 뛰어드는 것보다 일들을 제쳐둔 시간에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전해집니다. 큰 질문에 대해 고심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우주나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고민은 왜 똑똑한 사람들이 불안해 보이는지와 연관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특정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이는 동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일이 잘못된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그저 머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할 줄도 압니다. 또한 정도를 지키는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과 행동만 잘 명심해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